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아침이었다. 말수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낡은 고무대야에 담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심어둔 동백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매달고 있었다. 당신은 참 신기해요. 사람은 떠났는데 꽃은 또 피네요.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동백잎을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전단지인 줄 알았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 광고며 중고차 광고며 아무데나 붙이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종이 색깔이 지나치게 눈에 띄었다. 빨간 테두리, 굵은 글씨, 법원 도장. 말수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종이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말순의 손끝이 그대로 굳었다. 경매. 순간 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 집은 남편과 평생을 모아 산 집이었다. 아이들 학원비 줄이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손님상 차릴 때도 고기 한 점 아껴가며 지켜온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마치 주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듯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다. 말수는 종이를 때려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그때 골목 끝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옆집 순자 씨가 걸음을 멈췄다. 어머, 말순 언니. 저거 뭐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 씨의 눈이 빨간 종이에 꽂혔다. 그리고 얼굴빛이 변했다. 언니 설마 집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수는 종이를 확 떼어 품에 감쌌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골목은 조용했지만 말순의 인생은 그 순간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것만 같았다. 말수는 공고문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공고문에는 집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집원도, 건물 면적도, 채권자 이름도, 사건 번호도 또렷했다. 말수는 글자를 하나씩 읽었다. 하지만 읽을수록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채무자 이름은 아들 준호였다. 소유자 이름은 며느리 이서연이었다. 그리고 담보 제공자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말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 집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려 했지만 끝내 다 하지 못했다. 며칠 전 유품 속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목소리. 낯선 이름을 찾아라.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남이 아니다. 그 말이 다시 귓속을 때렸다. 말수는 서랍을 열어 파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도윤. 말수는 사진 속 젊은 남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였다. 말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집 앞에 뭐 붙었어? 그 말 한마디에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다. 너는 알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일단 내가 갈게. 설명할게. 말수는 이를 악물었다. 설명? 준호야. 이제 내 설명은 듣기 싫다. 내가 한 짓을 말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수는 공고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내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준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사람은 며느리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검은 코트를 입고 차에서 내렸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그 모습이 말순을 더 무섭게 했다. 어머니, 말순은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경매 공고문, 등기부등본, 파란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것들을 훑어보더니 짧게 숨을 내쉬었다. 결국 붙었네요. 말순은 고개를 들었다. 결국? 언젠가는 올 일이었어요.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게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말하는 거니?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어머니, 감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집은 이미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는 제가 소유자고요. 말순의 입술이 떨렸다. 내 명의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40년 산 건 뭐니? 내 아버님이 피땀 흘려 지킨 집은 뭐고?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건 가족 안에서 정리된 일이잖아요. 가족? 말순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서늘했다. 지난번엔 나더러 가족 아니라고 하지 않았니? 서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 말은 말실수였다고? 아니, 사람은 급할 때 진짜 마음을 말한다더라.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말순은 경매 공고문을 집어들었다. 이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는지 내 입으로 말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준호 씨 사업 때문에 담보가 들어갔어요. 내 허락 없이? 어머니 도장은 준호 씨가. 그래서 너는 몰랐니?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말순은 알았다. 서연은 모른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준호는 30분 뒤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왔다.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퀭했다. 엄마. 말순은 아들을 보자마자 더 화가 났다.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아직도 아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자신이 싫어서였다. 준호는 말없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말순은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말 이제 너무 늦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금방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업 자금이 한 번만 돌면. 그 한 번 때문에 내 아버지 이름까지 팔았니? 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서류를 한 번 준비해 둔 게 있었어요. 그걸. 말순이 눈을 크게 떴다. 내 아버지가 준비했다고?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이 다급히 끼어들었다. 여보,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잖아. 말순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다. 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니? 준호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눈빛으로 말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 명의를 바꾸는 서류를 일부 준비하셨어요. 말순은 숨을 멈췄다. 누구 앞으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순은 탁자를 내리쳤다. 누구 앞으로 준비했냐고. 준호가 겨우 말했다. 한도윤 그 사람 앞으로요. 거실의 공기가 멈췄다. 말순은 파란 봉투 속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이 사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네. 말순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남편이 말한 낯선 이름. 그 이름이 이제 경매 공고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말순은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따라오려 하자 말순이 차갑게 말했다. 들어오지 마. 서연은 멈췄다. 말순은 장롱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함을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이 들어있는 함이었다. 시계, 만년필, 오래된 결혼사진, 그리고 녹음기.
말수는 녹음기를 다시 켰다. 잡음이 흐른 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수나, 이 말을 내가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 문제로 아이들이 싸우게 될 거다. 준호가 약한 아이라 욕심 많은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다. 거실 쪽에서 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그래서 내가 한 장을 따로 남긴다.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너를 지킬 마지막 울타리다. 말수는 눈물을 삼켰다. 혹시 집이 흔들리면 한도윤을 찾아라.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남이 아니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말수는 나무암 바닥을 더듬었다. 그러자 얇은 판 하나가 들썩였다. 숨겨진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공증받은 문서 사본이 있었다. 문서 제목은 이랬다. 거주권 보전 및 부동산 처분 제한 확인서. 말수는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돋보기를 찾았다. 문서 중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배우자 오말순의 생존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매매, 증여, 담보 제공,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무 보증에 사용할 수 없음. 말수는 숨이 가빠졌다. 그럼 이 집은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집이었어.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 서류 어디서 나셨어요? 말수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다. 말수는 노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거 주세요. 말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왜? 없애려고? 아니에요. 확인해 보려고요. 확인은 내가 한다.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계셔봤자 뭘 아세요?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말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나는 법을 모른다. 하지만 평생 살림하며 배운 건 있다. 사람이 숨기는 건 들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너 그 서류 알고 있었어? 서연은 준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내가 묻잖아. 알고 있었냐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순이 낮게 말했다. 이 집을 내 명의로 넘길 때 이 서류가 걸림돌이었지?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래서 내가 원본을 찾으려고 했구나. 금고를 뒤지고 안방 서랍을 뒤지고 장례식 날에도 정신없이 서류를 찾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말수는 경매 공고문과 노란 봉투를 나란히 놓았다. 이 경매 단순한 빚 때문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이 집을 빼앗으려고 만든 일이야. 준호가 울먹였다. 엄마, 제가 다 망쳤어요. 말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래, 너는 망쳤다. 하지만 혼자 한 건 아니다. 말순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리고 진짜 판을 짠 사람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는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다. 오말순 선생님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의정부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부동산 경매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었을 겁니다. 말수는 손에 힘을 주었다. 네, 맞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관련 서류 제출을 원하시면 기한 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서류상 소유자와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말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을 담보로 쓸 수 없다는 공증 서류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 서류 원본이 있으십니까? 말수는 노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사본은 있습니다. 원본이 중요합니다. 원본이 있으면 경매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원본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럼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수는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며칠 전 같은 사건 번호로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라고 했고 서류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이름이 뭡니까?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남자는 말을 흐리다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한도윤이라는 이름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말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 집을 빼앗으려는 쪽도 한도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도 한도윤을 찾으라 했다. 한도윤은 적일까? 아니면 마지막 구원의 손일까?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말순이 말했다. 앉아. 어머니, 이 집 문지방 넘기 전에 내가 아는 것 다 말하고 가. 서연은 말순을 노려보다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렇게 저를 의심하실 거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경매는 감정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막아요. 말순은 조용히 물었다. 얼마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대신 말했다. 원금만 2억 8천 이자랑 연체료까지 합치면 3억이 넘어요. 말수는 눈을 감았다. 3억?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회사 운영비였어요. 그런데 막히니까 사채까지 손댔고 서연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말순이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급히 말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당신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했어. 처음부터 집을 노렸던 것 같아. 자꾸 어머니 집을 담보로 넣으라고 했고 아버지 서류 얘기도 알고 있었어. 말수는 천천히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준호는 망설였다.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말하지 마. 말순이 소리쳤다. 이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식이요.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순은 놓치지 않았다. 너는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힘없이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한도윤도 찾고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한도윤. 그 이름이 이제 모든 문서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골목은 이상하게 술렁였다. 누가 봤는지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경매 공고가 붙었다는 소문은 이미 동네를 돌고 있었다. 말순이 장을 보러 나가려 하자 골목 끝에서 두 여자가 수군거렸다. 그 집 맞지? 아들이 사업하다 말아먹었다던데. 며느리 이름으로 집 넘어갔다며? 어머, 그럼 시어머니는 쫓겨나는 거야? 말수는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쓰렸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었다. 남편 병수발도 혼자 했고 자식들 힘들까봐 병원비 얘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순자 씨가 급히 다가왔다. 언니, 신경 쓰지 마요. 사람들이 원래 남의 집 일 좋아해서 그래.
말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순자야. 네. 사람이 늙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순자 씨가 말없이 바라보았다. 말수는 천천히 말했다.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병드는 것도 아니야. 내가 평생 지킨 것이 하루아침에 남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야. 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수는 다시 집 쪽을 바라보았다. 대문에는 공고문을 떼어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상처처럼. 그때 멀리서 검은 차량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차는 말순의 집 앞에 멈췄다. 말순은 인스팅크티블리 몸을 굳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말순 어르신 되십니까? 말순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강태식 법무컨설팅 대표. 말순의 눈빛이 변했다. 바로 그 이름이었다. 준호를 빚으로 밀어넣고 이 집을 경매로 몰고 간 남자. 강태식은 아주 예의 바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순은 그 웃음이 싫었다. 너무 매끈했다. 너무 계산되어 있었다. 어르신 놀라셨겠습니다. 말순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당신이 강태식이요? 네. 준호 씨와는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조금? 말순은 차갑게 물었다. 우리 집을 경매로 넘겨놓고 조금이라 하오. 강태식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차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채무는 준호 씨가 만든 것이고 담보 제공도 가족 내부 동의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말수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렀다. 가족 내부 동의라. 강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어르신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집행 날짜가 잡히면 더 곤란해집니다. 말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채권자 쪽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넘기시고 조용히 정리하시면 어르신 거처 정도는 마련해 드릴 수 있게. 그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다. 거처? 자기 집에서 평생을 산 사람에게 이제 남이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 집을 빼앗고 방 한 칸 던져주겠다는 말이요? 강태식은 여전히 웃었다. 표현이 거치시네요.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니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말수는 한 발 다가섰다. 내 나이가 당신 눈엔 약점으로 보이나 본데.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늙었지 멍청해진 게 아니오. 강태식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 말수는 강태식에게 물었다. 한도윤을 왜 찾소? 강태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누구요? 한도윤. 말수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도 그 이름을 알고 있지 않소? 강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다시 부드럽게 웃었다. 어르신께서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이름이요. 강태식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말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남이 아니라고 했소. 당신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오? 강태식은 말순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돌아가신 분 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죠. 말수는 서늘하게 웃었다. 죽은 사람이 남긴 말보다 산 사람이 꾸미는 거짓말이 더 무섭다는 걸 이제 알았소. 강태식은 명함을 대문 틈에 꽂았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경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말수는 대문을 닫지 못한 채 한참 서 있었다.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언니, 저 사람 뭐예요? 말수는 대답 대신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순자 씨가 물었다. 그럼요? 말수는 집 안쪽을 바라보았다. 우리 집에 숨겨진 이름을 없애려는 사람이야. 말수는 집 안으로 돌아와 파란 봉투를 다시 열었다. 낡은 사진, 이름, 오래된 주소. 그동안은 사진만 보느라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봉투 안쪽 접힌 부분에 작은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였다. 말수는 돋보기를 끼고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해야 할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한도윤이 정말 남편이 말한 구원의 열쇠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으려는 순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말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혹시 한도윤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말수는 다시 말했다. 저는 오말순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이 당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자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드디어 전화하셨군요. 말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를 알고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집에 경매 공고가 붙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걸 어떻게 해? 남자가 말했다. 그 경매 아직 막을 수 있습니다. 말수는 숨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르신께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남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는 어르신 남편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왜 그 집의 전부가 아니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말순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파란 봉투 속 사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같은 얼굴이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한도윤입니다. 말순의 눈앞이 하얘졌다. 남편이 남긴 낯선 이름. 그 이름이 마침내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아침 말순의 집 앞에 붙은 것은 단순한 경매 공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지켜온 집이 무너진다는 통보였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거짓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이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리고 강태식이라는 남자는 이 집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안에 숨겨진 이름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 낯선 이름을 찾아라. 그 말의 주인공 한도윤이 마침내 말순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말순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한도윤이 가져온 진실은 경매보다 더 잔인했고 며느리의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문 밖에 선 남자는 파란 봉투 속 사진보다 나이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날카롭던 턱선은 조금 부드러워졌고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란 봉투를 움켜쥐었다. 당신이 한도윤이라고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 제가 한도윤입니다. 말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너무 오래 기다린 이름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이름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문 앞에 서 있으니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내 남편이 당신을 찾으라고 했어요. 한도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이 뭘 아는데요?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왜 당신 이름을 남겼는지, 우리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지, 내 며느리가 왜 이 집 명의를 가져갔는지 당신이 다 안다는 말이에요? 한도윤은 대답 대신 현관 안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신발장, 나무 문틀, 안쪽에 어둡게 보이는 거실. 마치 이미 와본 집처럼 눈길이 천천히 머물렀다. 그 시선이 말순을 더 불안하게 했다. 들어오세요. 말순은 한참 망설인 끝에 몸을 비켰다.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남의 집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조용했지만 어쩐지 이 집의 공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준호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한도윤? 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다. 말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너 이 사람 알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도윤이 먼저 말했다. 아마 이름은 들었을 겁니다. 강태식에게서. 그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수는 숨을 삼켰다. 집안에 다시 그 이름이 떨어졌다. 강태식? 그리고 한도윤. 말수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이 집을 둘러싼 싸움은 가족끼리의 욕심이 아니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한도윤은 거실 탁자 앞에 앉지 않았다. 그는 먼저 말순에게 허락을 구했다. 서류를 꺼내도 되겠습니까? 말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윤은 검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새 서류철이 아니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파일이었다. 그가 파일을 여는 순간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한도윤은 서연을 보았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서류입니까?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한도윤은 첫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말수는 돋보기를 찾으려 했지만 한도윤이 먼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확인서입니다. 오말순 어르신께서 살아계신 동안 이 집은 어떤 경우에도 담보나 보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말수는 방금 안방에서 찾은 노란 봉투를 떠올렸다. 나도 사본을 찾았어요. 그런데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는 파일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봉투 위에는 분명히 남편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말순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에게 맡긴다. 말순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우리 남편 글씨예요. 한도윤은 봉투를 말순 앞으로 밀었다. 원본입니다.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원본 서류가 들어 있었다. 말수는 손끝으로 남편 이름을 더듬었다. 당신 이걸 왜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한도윤은 낮게 말했다.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준호 씨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봤다고요?
한도윤은 준호를 차갑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았다.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하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곁에 욕심 많은 사람이 붙으면 집 하나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도요.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말수는 원본 서류를 품에 안은 채 한도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한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는 이 말을 하기까지 오래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저는 어르신 남편분의 피부치가 아닙니다. 말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그 사람이 당신을? 피부치는 아니지만 빚이 있습니다. 빚?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원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서로 맞지 않으려 했고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질 뻔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어르신 남편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숨을 멈췄다. 한도윤은 계속 말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학교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먼 친척 아이를 돕는 거라고 하셨지만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남편은 생전돈 얘기를 잘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통장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이 빠져나가도 빌려준 돈이다라고만 했다. 말순이 더 캐물으면 사람 하나 살리는 돈은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게 한도윤이었단 말인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만 몰랐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준호 씨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한도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나 말고 당신을 도왔다는 거예요? 말수는 준호를 쏘아보았다. 준호야. 그 한마디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말순의 눈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고였다. 내 아버지는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내 어머니 집 하나를 팔아먹으려고 했고. 준호는 바닥만 바라보았다. 한도윤은 말순을 보며 말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걱정하셨습니다. 제게 하신 마지막 부탁도 하나였습니다. 말순이 물었다. 뭐라고 했나요? 말순이를 집에서 쫓겨나게 하지 마라. 말순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눈을 감았다. 남편은 떠났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한도윤은 서류를 덮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이번엔 휴대폰 출력본과 통화 내역이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불법이에요. 한도윤은 침착했다. 본인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누가요? 강태식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한도윤은 출력본을 탁자에 올렸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서연 씨와 강태식 대표는 총 47번 통화했습니다. 그중 12번은 준호 씨 명의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이고 8번은 이 집 명의가 변경되던 주간입니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정말이야?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너는 몰랐던 게 아니었구나.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뭐? 어머니는 늘 저를 며느리로만 봤잖아요. 이 집에서 제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준호 씨 빚 막고 병원비 정리하고 세금 챙기고 어머니가 모르는 일 제가 다 했어요.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 집을 내 이름으로 가져갔니?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미안함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웠다. 저도 무서웠어요. 준호 씨 빚이 계속 불어나고 강 대표가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다 같이 망한다고.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면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도윤이 물었다. 정말 막으려고 했습니까? 서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한도윤은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런데 왜 이 집 매각 예상가를 미리 받아보셨습니까? 말순의 눈이 커졌다. 매각? 한도윤이 서연을 향해 종이를 밀었다. 이서연 씨는 이 집을 지키려 한 게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시세보다 낮게 넘기고 일부 금액을 따로 받으려 했습니다. 강태식이 만든 법인으로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서연아 아니지? 서연은 눈을 피했다. 그 침묵이 또 대답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래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잘한 거 없어요. 말수는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이 집 어머니한테는 추억이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감옥이었어요. 낡은 집, 병든 시아버지, 돈 안 되는 남편, 매번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준호가 낮게 말했다. 그만해. 서연은 준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제일 말할 자격 없어. 당신 빚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장 노릇했어?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서연은 다시 말순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들만 불쌍하죠. 저는요? 저는 남의 집 딸로 들어와서 늙은 사람 눈치 보고 남편 빚 맞고 내 인생 다 갈아 넣었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나를 길바닥에 내보내려고 했니?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 했어.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나를 미워할 수는 있다. 서운할 수도 있다. 힘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마지막 집을 빼앗으면 안 된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살고 싶었겠지. 그런데 서연아. 말순의 눈빛이 처음으로 매서워졌다. 남을 죽여가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서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뒤에 정적만 남았다. 한도윤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감정 싸움은 나중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경매를 멈추는 겁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았다. 막을 수 있다고 했죠? 네.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한도윤은 원본 서류를 가리켰다. 이 서류로 먼저 경매 절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과정에서 배우자 거주권 보전 약정이 누락됐고 실제 거주자인 오말순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집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한도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쉽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명예 이전도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서류와 강태식 쪽의 부정한 개입 정황이 함께 들어가면 경매는 최소한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말수는 원본 서류를 꼭 붙잡았다. 그 다음은요? 명예 이전 과정을 다시 봐야 합니다. 도장 사용, 위임장, 공증 절차, 준호 씨가 어떤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했는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말수는 준호를 보았다.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았다. 내가 망친 건 맞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바로잡을 기회도 있는 거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수는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대신 이번에는 내 엄마 뒤에 숨지 마라. 내가 찍은 도장, 내가 만든 빛, 내가 속은 사람들 내 입으로 말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집 안전화벨이 울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말순이 전화를 받기도 전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하나였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지 못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말순이 말했다. 받아. 서연은 말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받으라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이서연 씨,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지금 집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강태식은 낮게 웃었다. 한도윤도 왔겠죠? 말수는 소름이 돋았다. 한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가워졌다. 강태식이 계속 말했다. 도윤 씨, 오랜만입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태식? 이제 그만하지. 그만? 이제 시작인데요. 강태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협박은 분명했다. 원본 서류 하나 있다고 모든 게 뒤집힐 것 같습니까? 채무는 진짜고 경매 절차도 진짜입니다. 늙은 어머니 한 분이 법원 왔다 갔다 하다 지치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말수는 이를 악물었다. 한도윤이 말했다. 내가 직원시켜 조작한 상담 기록도 가지고 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말 조심하세요. 준호 씨에게 집 담보를 유도한 녹취, 서연 씨에게 매각법인 안내한 자료 다 확보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자료 세상에 내면 다 같이 다칩니다. 한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칠 각오하고 왔다. 강태식이 웃었다. 그럼 오말순 씨도 각오하셔야겠네요. 그분 남편이 왜 당신을 도왔는지, 왜 자기 아들 몰래 돈을 보냈는지 그 얘기까지 세상에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을 도운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강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오전까지 생각하십시오. 집을 조용히 넘기면 모두 조용히 끝납니다. 아니면 그 집 사람들 입에 더럽게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전화는 끊겼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한참 뒤 말순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남편 사진이 놓인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평생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참고, 자식들 부끄러울까봐 숨기고, 집안일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울어도 혼자 울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런데 조용히 살면 나쁜 사람들이 조용히 빼앗아 가더라고요. 준호가 흐느꼈다. 엄마. 말수는 아들을 보았다. 나는 이제 조용히 안 살 거다. 서연도 준호도 한도윤도 말순을 바라보았다. 말순의 얼굴은 아직 슬펐다. 그러나 조금 전과 달랐다. 무너진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허리를 펴는 얼굴이었다. 내일 법원에 갑시다. 한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말수는 준호를 보았다. 너도 간다. 준호는 바로 대답했다. 네. 서연이도 간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저도요? 말수는 단호했다. 내가 한 일은 내 입으로 말해. 내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것도 말해. 하지만 숨지는 마. 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말수는 아주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아직 멀었다. 서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사람으로는 볼 수 있다.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서연은 말순 앞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서연은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준호는 거실 한쪽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도윤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말수는 안방에 들어가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요. 도윤 씨 이야기든 준호 걱정이든 집 서류든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요. 말수는 사진 앞에 원본 서류를 놓았다.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해요.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도 고마워요. 말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 남겨준 이 집,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당신이 살린 아이가 오늘 나를 살리러 왔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 사는 일이 이렇게 돌고 도네요. 그때 방문 밖에서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말순이 돌아보았다. 한도윤은 문 앞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내일 서류 제출하려면 도장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르신 인감도장 있으십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그런데 말수는 장롱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인감도장이 없었다. 말수는 상자를 뒤집듯이 살폈다. 없어. 한도윤의 눈빛이 변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말수는 숨이 가빠졌다. 장례식 전까지는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그 순간 문 밖에 있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말순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 도장 서연이가 가져간 것 같아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말수는 서연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준호와 한도윤도 뒤따랐다. 말수는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문 열어. 대답이 없었다. 서연아. 이번에도 조용했다. 준호가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서연의 가방도 없었다. 말수는 그대로 굳었다. 준호가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아. 화장대 위에는 휴대폰 충전기만 남아 있었다. 옷장 한쪽은 급히 꺼낸 듯 열려 있었고 서랍 하나가 반쯤 빠져 있었다. 한도윤이 방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준호는 그 글씨를 보고 주저앉았다. 아니야, 서연아. 말수는 메모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뼛속까지 차가워졌다.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강태식에게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감도장을 들고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준호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위치 공유가 켜져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서로 해놨던 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다. 잠시 뒤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떴다. 서연의 위치였다. 준호가 숨을 삼켰다. 여기. 한도윤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강태식 사무실입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갑시다. 준호가 놀라서 바라보았다. 엄마, 지금요? 말순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내 도장 찾으러. 밤 공기는 차가웠다. 한도윤의 차가 도심 변두리의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췄다. 건물 3층 한쪽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간판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법무 컨설팅. 말순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휘청였다. 준호가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말순은 손을 뿌리쳤다. 내 발로 갈 거다. 한도윤은 말없이 앞장섰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말순은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단 벽에는 오래된 광고 스티커들이 뜯겨져 있었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다. 3층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속했잖아요. 저만 빠져나가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잖습니까? 도장만 가져오면 끝난다고. 말순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문을 열려 하자 한도윤이 말렸다. 녹음하세요. 준호는 황급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안에서 서연이 울먹였다. 어머니가 원본을 찾았어요. 한도윤도 왔고요. 이제 못 막아요. 강태식이 차갑게 말했다. 못 막는 건 당신이 멍청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 있죠? 잠시 침묵. 그리고 서연의 작은 목소리. 있어요. 말순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희망처럼 믿고 싶었던 며느리가 끝까지 그 도장을 들고 강태식 앞에 서 있었다. 강태식이 말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전에 위임장 다시 만들고 경매 이의 신청 못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 순간 말순이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안쪽 사람들이 동시에 돌아보았다. 서연의 손에는 작은 도장집이 들려 있었다. 말순이 낮게 말했다. 그거 내 거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낡은 책상, 싸구려 소파, 벽에 걸린 허위 자격증 같은 액자들. 강태식은 낮에 보였던 여유로운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오말순 씨, 밤늦게 예의가 없으시네요. 말순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예의는 남의 도장 훔쳐간 사람한테 차릴 게 아니요. 서연은 도장집을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준호가 소리쳤다. 서연아, 그만해. 서연은 울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무서웠어. 당신도 엄마도 나만 몰아붙였잖아. 나는 이제 어디로 가? 말순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도장 줘. 어머니. 도장? 서연은 손을 떨었다. 강태식이 낮게 말했다. 이서연 씨, 잘 생각하세요. 지금 그걸 넘기면 당신도 끝납니다. 한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이미 끝났어, 강태식. 그는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방금 대화 녹음됐다. 인감도장으로 위임장 다시 만들겠다는 말, 경매 이의 신청 맡겠다는 말, 전부.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거 불법 녹음입니다. 한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당사자 준호 씨가 함께 있었고 자기 가족 재산 피해와 관련된 대화다. 법정에서 판단하면 되겠지. 준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마지막이야. 그 도장 엄마한테 줘. 서연은 무너진 얼굴로 말순을 보았다. 어머니, 저는 정말. 말순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 내 사정은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내 삶을 먼저 돌려놔. 그 말에 서연은 결국 도장집을 말순의 손에 올렸다. 말순은 도장집을 받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집을 가져가려고 했지?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늙어서 겁먹을 줄 알았지?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내일 법원에서 봅시다. 강태식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법원에 다녀왔다. 한도윤이 준비한 서류, 남편이 남긴 원본, 준호의 진술서, 강태식 사무실 녹음 내용까지 모두 제출됐다. 모든 문제가 하루 만에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매 절차는 일단 멈췄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대문 앞에 섰다. 어제 빨간 공고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테이프 자국만 남아 있었다. 말순은 그 자국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상처도 그랬다. 종이를 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말순은 대문을 바라본 채 말했다. 너는 당분간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네, 도망치라는 뜻 아니다. 내 빚, 내가 정리하고 와. 내가 무너뜨린 것들, 내 손으로 하나씩 갚아.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부어 있었다. 말순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도 마찬가지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살고 싶다면 남의 집을 빼앗는 방식 말고 다른 길을 찾아. 서연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한도윤은 조용히 말순 곁에 섰다. 당분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말순은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 씨, 네, 내 남편이 당신을 살렸다 했죠. 한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나도 당신을 남처럼 보지는 않을게요. 한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빚을 조금 내려놓는 듯했다. 그날 저녁 말순은 다시 파란 봉투를 열었다. 사진 속 젊은 한도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이 몰래 지켜온 아이였고 남편이 죽은 뒤 자신을 지키러 온 사람이었다. 말순은 사진을 남편 사진 옆에 놓았다. 당신이 말한 낯선 이름, 이제 알겠어요. 창밖으로 저녁빛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낡았다. 벽지는 바랬고 장롱문은 삐걱거렸고 대문에는 어제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말순은 처음으로 이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은 집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때로는 집이 사람을 지켜주기도 했다. 남편이 남긴 서류가 그랬고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그랬고 말순이 끝내 무너지지 않은 마음이 그랬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말순 씨 되시죠? 그런데요. 저는 강태식 대표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여자는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 집 말입니다. 강태식이 노린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말순은 천천히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전화기 너머 여자가 말했다. 그 집 땅 밑에 오래전에 묻힌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준호 씨 이름이 없습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다. 남편 사진 옆에 놓인 한도윤의 사진이 희미한 저녁빛을 받았다. 낯선 이름은 하나가 아니었다. 말순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말이군요. 전화기 너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대문에 남은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말수는 사진 2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은 멈췄을 뿐이었다. 이 집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이름이 남아 있었다. 경매 공고가 붙은 날, 말수는 평생 지켜온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들은 무너졌고 며느리는 배신했고 강태식은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이 남긴 서류 1장, 그리고 낯선 이름 한도윤이 나타나며 모든 흐름은 뒤집히기 시작했다. 말수는 더 이상 조용히 당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남편이 지키려 했던 집을 이제는 말순 자신의 손으로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경매는 멈췄을 뿐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강태식이 이 집을 노린 진짜 이유, 그리고 땅 밑에 묻힌 서류 속에 사라진 이름, 준호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 낯선 이름의 비밀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